안녕하세요. 종로 YBM 탭스 라보에입니다. 지난 5월 12일 뉴탭스가 시행이 되었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뉴탭스의 변화와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뉴탭스를 대비하는 수험자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학습 방법을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뉴탭스의 변화를 보실 건데요. 기존의 탭스는 200문항에서 135문항으로 줄어들었고요. 시간 또한 140분에서 105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큰 변화는 문항수와 시험 시간입니다. 이 문항수와 시험 시간이 줄어들면서 기존의 탭스에서는 학생들이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를 하면서 피로도가 상당히 심했었죠. 그렇지만 이런 변화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학생들이 시험을 좀 더 수월하게 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역별로 좀 보실 건데요. 청해 같은 경우에는 55분에 60문항을 풀던 구탭스에서 40분 동안 40문항을 푸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청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많이 수월해졌죠. 그리고 어법과 문법으로 우리가 지나가 볼 건데요. 어법과 문법은 기존의 50문항, 50문항으로 전체적으로 시간도 좀 길었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뉴탭스에서 어법과 문법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30문항, 30문항, 그리고 25분 동안 문제를 풀게 되었고요. 그리고 통합이 되면서 우리가 순서 또한 문법에서 어법으로 풀던 것이 어법에서 문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독해인데요. 독해는 학생들이 이번에 좀 더 큰 변화라고 느꼈었던 영역입니다. 구탭스에서는 45분 동안 40문항의 시험을 쳤다면 이제는 40분 동안 35문항을 치게 되면서 문항수는 아주 많은 감소를 보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학생들이 이번에는 좀 어렵게 느꼈었던 영역이었죠. 그리고 최고점 또한 바뀌었습니다. 990점의 최고점에서 600점으로 최고점이 바뀌었습니다. 결국에는 뉴탭스는 응시자의 피로도를 고려를 하여서 좀 더 수월하게 칠 수 있는 시험으로 변경이 되었죠. 아주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청해하고 어법, 문법, 독해까지 영역별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한번 보실게요. 청해부터 우리가 볼게요. 청해는 팟 1입니다. 팟 1은 15문제에서 10문제로 줄어졌어요. 그러면서 구탭스와 굉장히 비슷한 난이도를 보이면서 나왔고요. 출제는 평서문의 비중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파2에 비해서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난이도는 굉장히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파2를 보실게요. 파2도 문항수는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구탭스와 비슷한 난이도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는 의문문의 출제 비중이 높았었습니다. 자, 파3로 들어가 보실 건데요. 파3가 수험자들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를 느꼈었던 파트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2회 청취였는데 구탭스에 비해서 1회 청취로 변경이 되면서 사뭇 체감되는 난이도는 굉장히 높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죠. 그렇지만 문제의 유형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중심 내용 3문제, 그리고 정보에 관련된 5문제, 그리고 추론에 관련된 2문제, 바로 중심 내용 세부 정보 추론이 골고루 출제가 되었죠.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세부 정보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일치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 많았었지만 이제는 육하 원칙의 문제가 나오면서 구스텝스에 비해서 육하 원칙, 바로 단답형의 형태가 출제 비중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이 단답형의 형태인 육하 원칙의 문제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건 바로 수험자들이 문제를 풀기에 조금 더 수월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아주 긍정적인 변화였고 긍정적인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파3에서는 전체적으로 글의 흐름을 파악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는 것이 일단은
구탭스하고 뉴탭스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푸셔야 됐고요. 그리고 이제는 한 번 청취가 되기 때문에 문제 번호로 유형을 예측할 필요가 있어졌어요. 그래서 파3 같은 경우에는 체감되는 수험장들이 조금 더 어렵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영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파4로 넘어가 보실게요. 파4는 기존의 유형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기존의 구탭스와 비슷한 난이도로 쳤기 때문에 뭐 어렵다 이런 느낌보다는 문항수가 감소해서 조금 수월한데 라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렇지만 구탭스에서나 뉴탭스에서나 결국 파트4는 어려워요. 그래서 대비도 잘 하셔야 됩니다. 비슷한 난이도를 보였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유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유형은 파3랑 똑같아요. 중심 내용, 세부 정보, 추론 문제까지. 여기서도 파3와 마찬가지로 세부 정보에 해당되는 것이 일치, 예전에는 코렉트 문제가 비중이 있었다면 바로 육하 원칙에 해당되는 단답형이 구탭스에 비해서 출제되는 비중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반가운 어떤 변화죠. 그리고 또 팝5로 넘어가 볼게요. 이 팝5는 기존 구탭스에서 없었던 유형입니다. 일단 팝5는 문항수가 적지만 1지문의 2문항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1지문의 2문항이다. 구탭스는 원래 1지문의 1문항을 원칙으로 했었지만 이제는 1지문의 2문항을 하는 유형들이 뉴탭스에서는 늘어났어요. 일단 팝5도 마찬가지요. 청해에서 1지문의 2문항인데 너무 어렵다, 익숙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지만 실제로는 문제의 유형이 중심 내용, 세부 정보, 그리고 추론까지 골고루 이렇게 제시가 되었죠. 일단 중심 내용하고 세부 정보에서 이때에도 세부 정보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청해는 이렇게 우리가 변화가 되었는데 이렇게 신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청해를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청해를 앞으로 뉴탭스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그리고 신유형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청해 학습법 지금부터 말씀을 해드릴 건데 파트 1하고 2를 우리가 한 묶음으로 하고요. 그리고 파3 그리고 4, 5를 한 묶음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파트 1과 2입니다. 파트 1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평서문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평서문만 내가 준비를 잘하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또 파트를 보면 의문문의 형태도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었던 난이도로 구탭스와 마찬가지로 평서문과 그리고 의문문의 형태를 다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청해 표현은 구탭스에서 마찬가지로 중요한 어떤 부분에 속했지만 일단 생략된 표현이 듣기에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생략된 표현도 주의를 하셔서 청해 표현을 암기를 해주시면서 같이 좀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파트 1이 파트 2에 비해서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데 라고 느꼈었던 이유가 평서문 때문이죠. 그럼 평서문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평서문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그냥 듣자마자 내가 그냥 번역의 수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의도 파악을 하는 연습과 훈련을 평소에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평서문을 딱 들었을 때 이건 상대방한테 어떤 의도로 말을 하는가라는 거, 범위가 굉장히 너무 넓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탭스에서는 의도 파악도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도 파악도 사실은 준비를 잘 하고요. 장을 정리를 하시면은 대비를 깔끔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파트 1, 2에서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았던 평서문을 조금 더 훈련을 하시고요. 그리고 의문문은 평소대로 준비를 하시는 방법으로 파트 1을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트 3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파트 3는 가장 큰 변화가 바로 1회 청취죠.
예전에는 2회 청취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지 않고 첫 번째 딱 들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들으면 굉장히 해결하기가 쉬웠었어요. 그렇지만 1회 청취가 되면서 수험자들은 조금 더 긴장하게 만드는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을 이해를 하신다면 파3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일단 파3를 들으실 때 키워드를 딱 잡아주세요. 전반부에서 키워드를 잡으시면서 소재를 파악하시고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를 흐름에 맞게끔 들어주시는 연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노트 테이킹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물론 문제 유형이 중심 내용, 그리고 일치, 그리고 우리가 추론의 문제로 넘어가죠. 그러면 모든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문맥에 대한 흐름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키워드라던가 흐름. 그렇지만 노트 테이킹이 필요한 문제는 바로 일치, 특별히 뭐 세부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추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하실 때는 노트 테이킹 연습을 미리미리 해 놓으셔야지 우리가 간단하고 수월하게 그리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회 청취이기 때문에 1회 청취에 맞게끔 문제를 풀고 또 대비를 하는 연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하고 5입니다. 4와 5에서 4는 기존의 유형과 똑같아요. 기존의 유형에서 어려웠던 거. 구탭스에서도 어려웠지만 여전히 뉴탭스에서 문항수가 감소가 되기는 했지만 난이도는 이거 어려운데 아직 똑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했던 것이 파4에서는 다양한 주제에 익숙해지는 거였죠. 탭스 같은 경우에는 학문적인 주제들이 많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주제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에 해당되는 어휘 암기 그리고 관련되는 내용, 탭스 기출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들을 미리미리 숙지를 해놓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직장 관련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뉴탭스에서는 직장 관련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걸 중점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첫 뉴탭스였습니다. 다음번은 또 우리한테 어떤 주제를 더 많이 낼지는 모르는 거죠. 어쨌든 직장 관련 내용이 굉장히 많았었지만 대비를 하는 수험자들은 다양한 주제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신유형에 익숙해지기 바로 파5 때문이죠. 신유형에 익숙해지기.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에 더 어렵죠. 근데 아는 길을 가면 다 알기 때문에 더 쉬워지는 것처럼 일단은 신유형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신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구탭스와 똑같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될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신유형도 푸는 방법이 어느 정도는 있겠죠. 듣기에서는 청취하는 방법에서 얘가 그나마 2회 청취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또 그렇게 대비하는 것이 오히려 어렵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유형에 익숙해지시면 기존의 어떤 문제형과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신유형과 익숙해지면 그닥 어렵지 않네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에는 일단 정리를 해보시면 여기에 Part 1, 2의 난이도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4와 5는 4가 원래부터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대비를 해주시면 뉴탭스에서도 기존의 탭스와 변경된 부분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자신감 있게 청해를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어법과 문법입니다. 이 어법과 문법은 뉴탭스에서는 실제적으로 수험자들이 굉장히 수월하고 예전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괜찮은데? 라는 느낌을 받았었던 영역이에요. 일단 크게 우리가 보시면 구탭스와 비슷한 난이도와 범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구탭스와 비슷한 난이도와 범위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구탭스에서는 가장 어려운 어떤 문법과 그리고 가장 쉬운 문법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렇지만 뉴탭스에서는 비슷한 난이도였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가 빠지면서 중정도의 느낌, 이런 느낌으로 난이도가 나왔고요. 범위는
것도 구탭스와 비슷했어요. 뭐냐면은 구탭스에서는 일정하게 구탭스 문법의 출제 범위가 있죠. 잘 나오는 거. 그런 형태가 고스란히 유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더 뭐 공부를 해야 된다던가 벗어나는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좀 더 수월해졌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고요. 그리고 어법과 문법 영역이 25분 동안 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조금 많이 줄어드니까 피로도 또한 감소를 했겠죠. 그래서 어법과 문법 영역의 통합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기존의 문법과 어휘의 순서에서 어휘와 문법으로 순서가 변경이 됐어요. 근데 이건 수험자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풀 수 있는 어떤 영역으로 교체가 된 거라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순서의 변경이라고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통합이 되면서 우리가 어법과 문법을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시간 관리가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간 관리가 더 중요한 파트가 되기는 했어요. 어법과 문법에서. 이제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간도 감소를 했지만 파트별 문항수 또한 감소를 했죠. 구탭스에 비해서 문제 풀기가 다소 수월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화문과 단문 문항 비율의 변경이 있어졌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괜찮았어요. 어법과 문법, 그리고 어법과 문법에서는 시간과 문항수가 감소를 해서 수월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법과 문법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어휘 학습법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휘는 기존에 있었던 문항수에서 줄어들면서 또 시간 또한 줄어들었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일단은 우리가 파 1, 2로 나누어졌습니다. 파 1에서는요. 대화체에서 나오는 어떤 어휘들이 주로 문제 유형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파 2에서는 문어체에 해당되는 것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대화체와 문어체, 탭스에서 나올 수 있는 어휘들을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어휘와 문법이 통합이 되면서 어휘 시간에 대한 것에 시간 관리가 필요해졌어요. 뭐냐면 시간 분배가 어휘에서는 10분 이내에 뭔가를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문법에서 15분 동안에 자연스럽게 문법의 점수가 고득점이 날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통합이 되었으니까 나는 어휘에다가 더 많이 쏟아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문법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휘 영역에서는 가장 베스트한 시간이 10분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을 넘기지 않고 어휘의 영역에 시간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자연스럽게 문법을 풀 수 있고 시간이 관리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문맥에 맞는 어휘의 의미 정리가 필요하시고요. 이건 당연한 거죠. 문맥에 맞는 어휘의 정리. 이건 뭐냐면 학생들이 보통 이건 아는 단어인데 라고 지나가요. 그렇지만 탭스에서는 문맥에 따라서 1차적 의미, 2차적 의미, 3차적 의미까지 다 알아둬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맥에 맞는 어휘의 의미 정리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관용적인 표현을 많이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출에서 나왔었던 기출 표현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시면서 빠르게 보자마자 넣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콜로케이션에 해당되는 연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익혀두셔야지 전체의 문장을 읽지 않고 시간을 분배를 하고 시간 관리가 되면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의어와 반의어에 대한 것은 너무나 강조를 많이 해왔었죠. 그래서 동의어와 반의어를 또 정리를 잘 하시고요. 그리고 탭스 같은 경우에는 품사별 어휘의 정리도 빠짐없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바로 얘는 어휘지만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속독에 대한 훈련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신 영역이에요. 그러면 문법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문법 학습법입니다. 문법. 자, 문법은 파트 1, 2, 3, 세 부분으로 되었고요. 자, 파트 1은 사실은 어휘, 적절한 어휘 고르기죠. 그래서 어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휘랑 마찬가지로 파 1도 시간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시간 관리를 또 해주셔야지 시간을 배분을 파 1, 2, 3에서 파 1의 시간 관리가 되셔야지만 실제적인 문법 문제가 나오는 2와 3에서
적절하게 문제를 풀고 고득점으로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2에서는 뭐 지금부터 문법 문제가 나오는 거죠. 적절한 어휘 넣기이지만 사실은 문법 문제. 그리고 파3는 파4가 삭제가 되면서 담화문과 문단에 해당되는 문제가 바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문항수가 줄어들면서 조금은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뉴탭스의 유형을 보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파1의 시간 관리를 통해서 파2와 3를 매끄럽게 풀어야 된다라는 거죠. 문법 영역의 시간 관리가 그래서 중요해졌다. 그 다음에 출제 빈도가 높은 탭스 문법 범위와 패턴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너무 넓어요. 왜냐하면 문법이 엄청 넓잖아요. 영역이. 그런데 파트별로 굉장히 문법을 봤을 때는 비중을 별로 차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많은 부분들을 보려고 하니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근데 탭스 문법은 범위가 정해져 있고요. 또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출문제를 정리를 잘 하셔서 탭스 문법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놓으시면 또 어느 정도는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용적인 표현도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관용적인 표현은 암기를 해 놓지 않으시면 아무리 읽어도, 그리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면 절대로 답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관용적인 표현도 암기를 해주시면서 우리가 문법을 학습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뉴탭스에서 탭스 문법 범위의 출제 비중을 좀 보실 겁니다. 보실게요. 보시면 일단은 동사는 기존부터 원래 많이 나왔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수특시, 가정법, 자타동사, 조동사 정도. 근데 이번에 가정법에 대한 것이 출제가 됐죠. 그리고 우리가 준동사구 부분도 탭스에서는 많이 다루는 부분이었고요. 특별히 매달 출제가 된다고 할 수 있는 분사구문, 얘도 마찬가지죠. 이런 많이 나오는 것들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품사와 문장 성분에 해당되는 것이 총 합쳐서 20%가 나오면서 이 품사와 문장 성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별히 형용사와 부사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결어구는 문법에서는 어느 정도 감소가 되기는 했지만 독해하고 청해에서는 또 어렵고 또 중요한 파트가 되기 때문에 연결어구 또한 빈도가 낮지만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 파트예요. 그러면 뉴탭스 5월 12일 날 시행이 된 뉴탭스에서는 어느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됐는가? 바로 어휘와 특수 구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어순과 특수 구문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는 거죠. 탭스는 항상 어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고요. 그리고 어순이라는 것이 앞으로도 기본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하시면은 점수도 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탭스 문법의 출제 비중을 좀 보시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비를 하셔가지고 뉴탭스도 같이 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뉴탭스에서 나왔었던 문제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팟1입니다. 제가 영역별로 풀어드릴 건데요. 일단은 팟1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화문이 나오고 있죠. 느낌이 비슷해요. 내가 한번 풀어본 것 같고 이건 자신 있을 것 같고 근데 읽어요. 일단은 해석을 합니다. The university라고 돼서 대학이 CCTV in a classroom의 CCTV를 이렇게 어떻게 했을까? 뭐 하기 위해서? 도난당한 컴퓨터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일단은 빈칸 앞에 뭐가 있어요? The university라는 게 있어서 얘는 지금 앞부분에 있으니까 주어이고 주어가 있으면 당연히 동사가 있어야 되겠지 라고 하면서 동사를 넣어야 여긴 동사 자리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환호하면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해석도 매끄럽게 잘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딱 봤을 때 선택지를 보니 당황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탭스 같은 경우는 하나의 단어만 딱 넣도록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admitted 다음에 install 그 다음에 admitted 다음에 to install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로 installing 그 다음에 for installing 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른 부분들이 섞여 있는 구형태가
빈칸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문법 자체가 굉장히 쉬운 느낌으로 봤었지만 사실은 선택지를 보게 되면 사뭇 당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탭스 같은 경우에는 문법 문제를 푸실 때 일단은 선택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는 어디에 속하는가? 아무리 내가 뭐 대학이 CCTV를 설치를 했고 뭐 이런 거가 해석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원래 나오는 여기는 어떤 문법이냐? 바로 이 문법이죠. 이 타동사에 해당되는 형태가 우리가 투부정사를 가지느냐 아니면 동명사를 가지느냐 이 형태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admitted라는 게 다 들어가게 되지만 이 admit라는 인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admit가 뒤에 투부정사를 가지는 타동사인지 아니면 동명사인 ing의 형태를 가지는 타동사든지 미리 외워놓지 않으시면 사실은 해석이 되셔도 문제를 풀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해석을 하지 않으셔도 얘는 답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admit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admit나 enjoy나 avoid 이런 것들은 동사의 ing 형태인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타동사죠. 그러시면서 우리는 admitted 뒤에 installing 있네? 라고 하면서 C를 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파트 1에 해당되는 걸 푸시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아무리 내가 해석이 매끄럽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법 사항들을 암기를 해놓지 않으시면 절대로 답을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문법을 정리를 해놓으시고 암기를 해놓으시는 게 탭스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험에 나온 것이 플랜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expect, plan, 그 다음에 hope, wish, decide 이런 것들은 투부정사를 가지는 거다라고 아시는 것이 일단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파트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파트의 문제입니다. 파트는 긴 문장이 쭉 있고요. 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빈칸을 완성해야 되죠. 아까 알았어요. 뭐냐면은 파트 1에서 제가 탭스는 선택지를 먼저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A, B, C, D의 선택지를 보니 느낌이 들었습니다. 얘는 뭐죠? 바로 분사구문에 해당되는 겁니다. 분사구문은 매달 출제가 될 정도로 바로 탭스에서는 중요한 영역인데요. 이 분사구문은 일단 형태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뭐 동사의 ing 형태가 들어간다. 또는 크게 비동사와 having been이 생략이 된 동사의 ed가 들어간다. 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문제를 푸시는 건데 자, 이 분사 구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creating이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created가 들어갈 것인지 바로 중요한 건 바로 주절에 나오는 nuclear weapons라는 주어가 가장 핵심이 됩니다. 분사 구문에서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동사의 ing인 creating일까? 아니면 동사의 ed의 형태로 되어 있는 created일까? 이걸 결정하는 건 주어라고 했죠. 이거 어떻게 결정을 해요? 맞아요. 이 주어라는 nuclear weapons, 바로 핵무기죠. 이 핵무기의 주어가 이 create하는 어떤 주체가 되는가? create는 주체가 되는가? 또는 nuclear weapons라는 것이 바로 create 되는 대상이 되는가 라는 문맥에 따라서 정답이 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 이제 문맥을 보시면 in the 1900s라고 되어 있고요. 뒤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 핵무기라는 것은 1900년대에 개발이 되고 만들어진 대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답을 하실 때 C번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분사의 형태는 이런 게 있고요. 특별히 여기는 이제 분사가 가장 기본적인 어떤 형태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어려워지면요. 어떤 게 되냐면 바로 분사에 시제가 들어가는 어떤 느낌도 나오실 수가 있는 거죠. 이때는 앞뒤간의 시제의 문맥과 시간의 순서도 고려를 하셔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분사 구문이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겠다라는 거고 매달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파3로 넘어가 보실게요. 굉장히 압도당해요. 왜냐하면 지문에 문단의 형태가 이렇게 쑥 있기 때문에 일단 문항수가 감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은 이걸 보자마자 압도당해요. 왜 이렇게 글이 많은 거야? 이거 다 읽어야 돼? 읽어서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심리상으로 툴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수많은 내용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government ethics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established standards라고 하면서 모르는 내용도 나오는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렵더라도 쑥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얘는 파3에서 얘 문제는 이거였죠. It also 다음에 recommends라는 동사를 딱 보시고요. 이 that이라는 접속사가 있고 바로 civil servants, 공무원이라는 단어인 주어가 있고 in the federal government의 바로 공무원이다 라고 하시면서 다음에 바로 이 주어인 명사 뒤에 abides by라는 게 나오죠. abides by는 바로 준수하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 동사 recommend 보자마자 뭐죠? abides by는 틀렸구나라는 걸 아시면서 abide by 또는 should abide by로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해석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해석을 빨리 하시면서 recommend라는 문법적인 사항만 아셨으면 빨리빨리 틀린 것을 답을 할 수 있고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보시면은 1번 보시면 우리가 주절에 recommend라는 형태가 나오고요. 이런 종속절의 동사에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를 가지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탭스에서는. 그러면 첫 번째는 주장과 요구와 명령과 제안에 해당되는 동사 또는 형용사, 명사들이 나오죠. 특별히 동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번 시험 문제에서는 suggest가 바로 출제가 됐었죠. 바로 이런 문제, 그리고 나서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아무리 주어가 3인칭 단수가 된다고 하셔도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t is 다음에 important, imperative, essential, necessary 같은 형용사가 단서가 됩니다. 이걸 보고 또 똑같이 위에 있는 동사처럼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있죠. 동사 원형 넣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시면서 문제를 맞추시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recommend가 있으면 뒤에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그리고 동사 원형 써준다 라는 문법을 기본적으로 익혀주시지 않으면 여기서도 아무리 해석을 열심히 하셔도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일단은 정리를 해드리면 어법도 문법도 탭스에서 많이 나오는 기출에 해당되는 문법 그리고 기출에 해당되는 어떤 어휘를 많이 정리를 하셔서 가셔서 그냥 보자마자 이거는 이게 나올 것 같아 라는 느낌을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법과 어휘는 뉴탭스에서도 기존의 탭스와 거의 난이도가 비슷했고요. 범위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잘 정리를 한다면 오히려 성적을 받기가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뉴탭스 독해 영역입니다. 독해가 이번에는 학생들이 거의 다 시간의 관리가 너무 안 됐다라고 하면서 많이 불평을 했었던 어떤 부분이 있었던 영역이죠. 그러면은 뉴탭스에서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파트 1입니다. 파트 1은 문항수가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죠. 자, 특별히 빈칸 완성에 대한 것이 아주 많이 감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구탭스에서 빈칸 완성이 굉장히 어려워서 학생들이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고 하면서 시험장에서도 힘들어하고 그리고 빈칸 완성을 굉장히 어려워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문항수가 감소가 되면서 이 수험자들한테는 좀 긍정적인 어떤 감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연결어는 여전히 두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 연결어가 두 문제가 있지만 난이도는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구탭스와 이번 5월 12일 시행했었던 뉴탭스에서는 난이도가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파2로 넘어가 보실게요. 파2는 문맥상 어색한 내용 고르기로 바뀌었어요. 학생들이 보자마자 이건 구탭스에서 마지막에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맞아요. 파2가 바로 마지막 부분에 있었었죠. 구탭스에서는. 그렇지만 위치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파2 부분에 문맥상 어색한 내용 고르기가
들어가게 됐어요. 일관성에 대한 문제. 문항수는 감소가 되었고요. 구탭스와 난이도는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배점은 굉장히 높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배점이 높은 파2를 먼저 푸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파2는 문항수가 감소를 해서 우리한테는 조금 더 수월해졌다. 그리고 영역이 위치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3로 넘어가 보실게요. 파3는 일지문 일문항이죠. 일단 일지문 일문항이다? 그러면 뉴탭스인 파4에서는 일지문 이문항이 되겠죠. 일단 파3에서는 일지문 일문항으로 되면서 역시나 문항수는 감소를 했습니다. 와, 굉장히 좋은 일인데 문제는 새로운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됐어요. 이 새로운 디자인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당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보시면은 새로운 디자인이 도입이 됐지만 결국에는 비슷한 느낌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 유형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보시면 중심 내용이 3문제, 그리고 세부 정보 5문제, 그리고 추론 문제 2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 뉴탭스에서는 바로 추론 문제가 선택 지문이 까다로워서 많은 시간을 요했던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청해에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세부 정보에서도 코렉트 문제인 일치보다 육하 원칙의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우리한테 점수를 어느 정도는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 일단은 새로운 디자인 도입이 됐기 때문에 예전에 익숙해지셨던 지문의 구조보다는 바로 실용문이라던가 또는 우리가 공지문에 해당되거나 편집글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온라인 배경화면이 또 익숙해지면서 새로운 디자인 도입에 해당되는 문제 풀기 방식도 조금 달라져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트 4입니다. 파트 4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 부분이죠. 이 부분은 일지문 이문학이기 때문에 기존에 풀지 않았었던 어떤 문제의 방식입니다. 원래 탭스는 일지문의 일문항을 기본으로 했어요. 그런데 일지문 이문항이 되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새로운 디자인이 도입이 되면서 다양한 어떤 구조에 대해서 익숙해지셔야 되고 이 다양한 구조에 맞게끔 다양한 지문 구조에 맞는 문제 풀기 방식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시면은 일지문 이문항인데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바로 기존에 있었던 중심 내용, 세부 정보, 추론 문제가 다양하게 이렇게 통합이 되어서 출제가 됩니다. 중심 내용과 세부 정보가 나올 때도 있고요. 그리고 세부 정보와 추론이 나올 때, 그리고 추론과 중심 내용 나올 때 이렇게 이 형식에 맞는 문제에 맞는 문장 구조를 이해를 하시면서 이 풀기 방식을 어느 정도는 익히고 있으셔야 돼요. 일단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3하고 4 그리고 1, 2의 형태를 보셨는데 신유형은 지문의 길이가 다소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볼 때마다 지문의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압도당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지문의 길이가 길어졌지만 문제를 풀기에는 조금 더 수월해졌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기존의 지문 구조의 틀과 다름으로 다른 문제 해결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 해결 전략이라고 하면 바로 다양한 지문 구조와 내용에 맞추어 가지고 여러분들 문제 해결 전략이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뉴탭스 응시자들은 문항수가 전체적으로 확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번에는 바로 신유형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문제 풀기 형태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 관리에 대한 부담은 더 심화됐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유형들에 익숙해지고 또 기존에 있었던 공부를 더 하시면 아마 구탭스보다는 더 수월하게 점수를 내실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우리가 독해 학습법에 대한 거를 좀 보실게요. 정리를 하시면 신유형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일단 처음에. 신유형에 익숙해지시면 구탭스에서의 어떤 기존 유형들은 원래 전략들이 있잖아요. 그 전략에다가 신유형에 해당되는 어떤 지문 구조와 문제 유형에 따라서 문제 풀기 방식을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면
이것도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덜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에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문의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유형 문제 풀이 전략,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어쨌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신유형 문제 풀이 전략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제별 기출 어휘를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여기 가장 중요한 속독과 정독이 잘 되실 수가 있으니까요. 속독과 정독 훈련을 하셔야지만 얘를 빨리 읽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어디를 포인트로 잡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훈련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유탭스에서 기출 주제별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다양한 주제가 항상 매번 나와요. 뭐 병원 해킹이라든가 뭐 확증 평양 심리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건강과 의학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기출에 맞는 어떤 내용들을 관련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면 보다 빠르고 보다 쉽게 독해에 들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독해 문제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였던 파트는 파트 5입니다. 그래서 파트 5의 신유형을 보실 건데요. 지문의 구조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어떤 실용문의 구조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도 보시면 2개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일단 신유형은 1지문의 2문항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하고 전략을 가져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파트 4의 신유형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문제를 먼저 읽으셔야 돼요. 문제를 먼저 읽으시고요.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유형을 파악을 하시고 이 문제에 해당되는 읽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지문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문을 먼저 읽기 전에 26번과 27번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the main purpose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중심 내용에 대한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유형을 파악을 하셨어요. 얘는 중심 내용에 대한 문제구나. 그러면 소재와 또 우리가 주제에 대한 내용이 되겠다라는 걸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7번에 해당되는 것은 얼마나 자주라는 게 나오면서 how often 이라는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recyclable materials removed라고 나와 있죠. 얘는 지금 세부 정보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특별히 세부 정보에 해당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바로 키워드를 찾으셔야 돼요. recyclable materials removed라는 것이 우리가 찾아야 되는 키워드에 해당되는 단어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푸실 때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26번 풀고 27번을 푸는 것이 아니고 26번을 풀면서 동시에 27번도 같이 풀어주셔야 돼요. 뭐냐면 메인 퍼포스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전반부의 키워드인 소재를 잡아나가면서 글의 흐름의 중반부 그리고 후반부의 내용을 썸업해서 우리가 메인 퍼포스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면 선택지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쭉 흐름을 읽으면서 바로 27번에서 나왔었던 recyclable materials removed라는 내용의 형태가 나오면 이 문제를 풀어주시면서 동시에 26번을 풀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탭스가 recyclable materials removed라는 단어가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들을 제거하는 것은 언제 되나요? 얼마나 자주 되나요? 라고 물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 recyclable materials가 잘 똑같은 단어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을 지문에서 보통은 찾아서 그 내용과 똑같은 걸 우리가 인지를 하시고 답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문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문을 보시면 굉장히 길어요. 일단은 main purpose의 문제이기 때문에 Anna with INC라는 이런 공지문인데 여기에서 전반부에 보통은 이 전반부의 메인 퍼포스에 해당되는 목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반부를 또 우리가 속독을 하면서 읽어줘야 되겠죠. 여기에 update, 최신 정보와 그 다음에 reminders, 말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최대의 단서인 about이라는 것이 있죠. 무엇에 관련된 최신 정보와 내용이 내가 앞으로 얘기를 하겠다. 그런데 그 about이라고 하는 것 뒤에는 보통
바로 서브젝트인 소재, 바로 토픽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Program이라고 되어 있죠.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한 프로그램에 관련된 앞으로 최신 정보와 바로 내용들을 내가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키워드는 뭐가 되느냐? 바로 소재는 바로 굉장히 구체적인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Program이라는 것이 바로 소재인 키워드가 됩니다. 그러면 목적의 형태는 바로 뒤 중반부하고 후반부에서 이런 updates와 reminders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키워드는 프로그램이다라는 거 아셨고요. 그 다음에 읽으시면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자, 일단 중반부를 보실 건데 보통은 세부 정보라는 것은 전반부에 보다는 중반부에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중반부에 보시면은 or discarded materials라고 나와 있죠. 모든 버려야 되는 물품들 있어요. 버려야 되는 물품들에는 정말로 진짜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들도 있겠지만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세부 내용들이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place trash, 바로 쓰레기.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블랙빈스에다가 버려라 라고 했는데 trash는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물품이 아니죠. 그리고 나선 뒤에 place discarded office supplies, 이것은 recycling bins에다가 넣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aluminum cans and plastic bottles라는 거 있죠. 여기는 green bins에다가 넣어라. 그 다음에 뒤쪽에 papers는 blue bins에다가 가는데 그 papers에서는 print papers, cardboard, newspapers, paperbacks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는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버려야 되는 물품들 중에서는 첫 번째는 trash라는 것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품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구체적인 물품들을 나열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얘기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단서 note that이라는 단서가 있어요. 여기에 주의를 하라라고 얘기를 해주죠. 주의를 하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얘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black beans are emptied daily, 드디어 나왔죠. 몇 번인지. black beans는 trash였죠. trash는 매일마다. 그 다음에 all other beans 있죠. all other beans는 뭐예요? trash가 아닌 바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들은 바로 every Friday afternoon이라고 되어 있어요. 매주 금요일 오후에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every Friday afternoon은 구체적인 어떤 단어죠. 그럼 문제로 가시면은 전체를 풀 수가 있습니다. main purpose에 해당되는 목적은 일단 키워드는 뭐죠? 바로 프로그램이었죠. 그 수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바로 환경 지속 가능성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details, 구체적인 내용들을 리뷰해 주는 것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27번에 해당되는 것은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들은 바로 every Friday afternoon, 7일 중에서 금요일만 매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weekly, 매주가 정답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26번과 27번을 동시에 풀어주시면서 중심 내용과 세부 정보를 정확하게 풀어주시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신유형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지문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먼저 봐서 빠르게 속도가 정확한 어떤 키워드를 잡아서 거기에 맞게끔 세부 정보를 찍어주는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뉴탭스에 대비하는 학습법에 대해서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자, 뉴탭스는 굉장히 다가가기 어려운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변동된 게 없죠. 자, 일단은 뉴탭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변별력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탭스의 응시자의 피로도를 고려를 해서 이런 단점들을 보완해서 만들어진 시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기존 탭스와 그렇게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굉장히 어렵다 또는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시험을 대비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크게 달라진 점이 없기 때문에 신유형에 익숙해지기만 하시면 오히려 구탭스에 비해서는 수월하게 시험을 치실 수 있고요. 목표 점수에도 다가가기 더 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로 YBM 탭스 라보에였습니다.